벌벌 떨며 기도 중입니다. 너무 무섭네요. 제가 대처를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유하고 이렇게 답장을 주셨더라고요. CCTV가 없는 것도 선관위의 잘못인데 그런 투표지를 배포한 것도 선관위가 잘못이고 그 전날에 투표지를 주고 밖에서 대기시킨 것도 선관위인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작극이라고 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길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수능도 제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수능 때 문제가 유출이 되면 9시 뉴스 났어요. 수능도 중단됩니다. 근데 무려 대통령 선거에 이런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모른 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관 중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중에 감사를 법적으로 받는 것이 위헌인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경찰분들도 우리 6.3 선거는 중단되고 다시 해야 합니다. 누구를 찍든 존중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공정하게! 6.3 대선을 중단! 우리 선관위 화장실로 들어갈까요? 네. 우리 경호관님들 화장실만 좀 이용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건실한 분들께서 와주셔서 한국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고 앞으로 코리아를 해주실 정말 기뻤으나 슬펐습니다. 짧게 이제 공지할 거 했으니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중국의 영웅 다큐멘터리를 1, 2, 3편 만드는 게 정상일까요? 미친놈들이다! 중국은 선관위가 없어요! 중국은 선거가 없습니다! 저 공산 시진핑 1인 독재 국가를 만든 시진핑의 책상 왕홍은행이 1편 주인공인 게 미친 소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 다큐를 만든 게 대한민국 선관위입니다. 이쪽에. 지금 이 선거 미친애들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사진 진짜 열심히 되게 빵빵하게 올라가는 전화부터 이쪽으로 오시죠. 마이크 시술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자 여러분 잘 들립니까? 우리가 지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밤샐 자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킬 자신 있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민주화를 바라는 그리고 공정성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주장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문제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뻥튀기에서 실제 투표자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자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위기 사법부가 초래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6월 3일 당일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 의혹이 있으니까 없애고 당일 투표만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옆에 나라 점령하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전쟁, 초안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실래요? 군사기밀 빼가는 주권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개정해서 중국인들도 외국인들도 간첩 조정한다니까 그 반대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주권이 빼앗기는데 그것을 묵인해서 되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중국이 설치한 인공구조물이 미사일 기지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끝나 휴전협정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나라 지켜준 덕분에 아까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부정선거국 있으니까 누가 왔습니까?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브런슨 주한미사령관이 경고를 했습니다. 어디서 라면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많이 나네요. 저는 연설하겠습니다. 라면 드시면 드시면 우리 방송에서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했다고요. 객관화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미국이 바라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너무나 안 보이기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4,500명을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미 국방부가 장난하는 데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6.25 전쟁이 50년 6월 25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6.25 터지기 정확하게 1년 전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야 대한민국 국력 세계 6위 아니냐? 굳이 뭐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지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무식한 발언입니다. 안보 외교만큼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동맹관계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안보적으로 튼튼한 나라가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야, 불 좀 켜주라! 우리가 내 세금인데 왜? 우리 국민들이 내 세금이잖아! 여러분, 이게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빨리 이제 마무리 짓고, 저보다 더 먼저 나와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애쓰신 우리 민정호 의원이 계십니까? 네, 기다리고 계시죠? 아, 네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1밖에 오픈 안 해줬다고요? 여러분, 영화가 좋은지 나쁜지는 관객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등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영화 평점 1등.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등이 9.9. 바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이가 영화 평점 1위입니다. 1위. 그만큼 관객들이 감동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든 이준석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 아닙니까? 어제 오늘 있었던 사전투표에 수많은 부정선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자. 아 참 우리 경찰분들 답변해주지 아니면 저 우리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전환길이 어차피 죽을 각오 왔기 때문에 저를 잡아가든지 저를 죽이든지 하세요. 전 농담 아닙니다.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도 주인이잖아, 국민이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회를 허락해 줬으면 그것도 되도록 해주는 게 상식 아닌가요? 화장실! 언제나 군인이든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의사 선생님이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제복 입은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성숙된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 경찰관분들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여기 왜 왔습니까? 할 일 없어서 온 게 아니죠. 저도 조금 전까지 이틀째 사전선거 감시하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사례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표, 두 표가 차이가 나도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5년 전에 정치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나도 정치한 지 5년째 안 됐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우리 나라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하게 무너진 것이 뭘까요? 선거예요, 선거.
선관위가 대한민국을 정말 망국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죠. 방송으로도 오늘 동참하는 분이 전환길 뉴스만 8천이랍니다. 예, 황교안 TV도 있어요. 민경우 TV 있고 박지원도 있는데, 예?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다시 옛 베네수엘라처럼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망가지면 기성세대도 참혹한 삶을 살게 되지만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는데, 여러분, 정치가 나이 든 사람들만의 리그입니까? 우리 젊은 분들의 리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정책과 또 인재를 만나러 가는 일 다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제공한 것, 우리가 확보한 것에 반밖에 발표를 못했어요. 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발표한다고 준비하다가 이 집회 나온다고 여기 와버렸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터져났다가는 것은 이 선관위가 얼마나 선거를 엉터리 해왔는가를 반증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증표입니다. 증표. 표를 부풀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100표씩만 올려도 전국의 각 투표소가 14,000곳인데 100표씩만 올려도 몇 표가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들은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CCP 중국 공산당의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것을 보고 제가 치를 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정선거는 그 앞에 여론조사부터 시작이 된다. 다음에 부정선거 조작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음모론으로 치부를 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뭐를 동원해서 레거시 미디어를 동원해서 그 한 세트로 굴러가는 것이 부정선거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이 당신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을 계몽시켰죠. 근데 그 계몽되기 전에 누가 계셨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셨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자가 들어가는 무려 세 분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부정선거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무서우면 메신저를 오염시켜라.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부정선거의 깃발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롱할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또라이라고 할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싸우다 보면 그런 봉변을 많이 당합니다. 이 사람은 또라이 아니야? 지금 계시는 전한길 선생님도 그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지켜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깃발을 들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그 들고 있는 깃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나오신 전한길 선생님, 이영돈 PD, 뒤에 또 이서진 학생, 최근에 나와 있는 미국에서 온 그 국제감시단, 그분들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또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한 단계만 거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싸웁시다.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거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싸워야지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싸웁시다.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저는 눈이 살짝 감겨왔는데 저희 이서진 대표 하면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머리 스타일 되게 귀엽죠, 여러분? 자유대학에서 이서진 대표의 별명은 서울대 삐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삐삐. 뭐라고요? 필물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를 못한다면 자유보수우파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이유는 우리가 누렸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안에서 자유와 풍요, 번영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 이 세대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꿈을 크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6.3 대선을 끝으로 부정선거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처럼 뭉치고 싸우고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좌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인 이유는 좌우 상관없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없애러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의혹이 있으면 오게 되겠어요. 전부다 우리 잘못이니까 사과하고 용서해 주시라는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봤죠? 이게 대본이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